편성욱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해서 살해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와 차 안에 있던 신분증으로 우선 편성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편성욱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자마자 편성욱의 전과 기록과 경찰서 출입 내역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회하던 경찰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용두리라는 곳에서 백현우라는 사람이랑 몸싸움을 심하게 하고 폭력으로 들어왔었는데요. 다른 형사가 고개를 숙여 화면 모니터를 봤습니다. 백현우? 이 사람이랑은 무슨 관계인데? 백현우가 변호사고 편성욱이 토지중개업자인데 이 변호사가 편성욱이 사기친 거를 좀 팠나 봐요. 편성욱이 보복한다고 용두리까지 내려갔다가 도리어 서에 잡혀온 거죠. 경찰은 백현우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흉기에서 나온 지문과 백현우의 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쳤고 아니나 다를까 백현우의 지문과 흉기 지문이 일치하였습니다. 백현우가 범인 맞네. 바로 영장 청구하고 출동해. 그러자 다른 형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아직 편성욱 DNA 감식 결과 안 나왔잖아. 저 시신이 편성욱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때 가서 영장 청구해도 전혀 늦지 않아? 왜 이렇게 서둘러? 지금 당장 백현우를 잡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사는 올해 삼방서 강력계팀 실적도 좋지 않은데 이런 대여를 놓칠 수는 없다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서울이나 용두리 쪽 서에서 자기들이 먼저 백현우에게 영장을 청구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나가리가 되고 만다고 서둘렀습니다. 그때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경찰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백현우 이 자식 일주일 전에 출국했대요. 편성욱 살인하고 바로 튄 것 같은데요? 백현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사는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다면서 영장 청구를 만료하는 형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우물쭈물하다가 놓치고 만다니까 변호사면 오죽 똑똑하겠어요? 재벌 사위면 돈도 많겠다. 이런 애들 동남아 쪽으로 숨으면 절대 못 잡아요.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 아니 왜 하필 독일로 숨은 거야? 백현우가 독일로 도주했다고 생각한 경찰들은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아니라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백현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백현우는 도주를 한 것이 아니었고 홍해인의 간호를 위해 독일로 출국한 거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병원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백현우는 자기가 살인죄로 잡혔다는 사실보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홍해인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홍해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오리마냥 맨 처음 보는 사람을 무조건 믿을 거라면서 절대 자기 옆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으니까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붙잡히고 말았으니 백현우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현우가 살인죄라는 억울한 죄목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면서도 자기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홍해인만 걱정한 진짜 이유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백현우는 편성욱이 살해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인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혔기에 백현우의 무죄는 확실한 것이었고 자기는 언젠가 풀려날 수 있지만 홍해인이 수술해서 깨어나는 순간은 일평생 단 한 번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백현우 자신보다 홍해인만 보였으니까요. 백현우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연행되어 가면서도 편성욱이 살아있다고 진실을 전했습니다. 경찰들은 백현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현우는 진실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편성욱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처럼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기록들이 정지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나랑 내 친구도 편성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시신 편성욱 시신 아니에요. 당신들 시신 DNA 검사도 아직 못한 거죠. 부패가 심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설마 차량 명의랑 신분증만으로 편성욱이라고 생각하고 나 잡아가는 거면 형사님들 징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백현우의 말을 듣던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징계는 누가 징계를 받아요? 헛소리 좀 그만할래요? 형사는 백현우에게 큰 소리를 쳤으면서도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현우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백현우가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형사는 유전자 감식센터에 이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했고 백현우는 그대로 구치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시체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찜찜한 형사는 편성욱의 치과 기록을 뒤져 시체의 구강구조와 대조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구강구조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명됐고 형사는 난감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시체가 편성욱인 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흉기에서 백현우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시신이 누구건 백현우가 살인범인 건 맞았습니다.
그때 초췌한 모습의 김양기가 나타났습니다. 백현우가 범인이 아닌 증거 가져왔습니다. 김양기는 삼방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트럭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그 영상에는 백현우가 아닌 편성욱과 다른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양기는 또한 편성욱 사망 추정 시간에 백현우가 다른 곳에 있다는 증거도 찾아와서 백현우의 완벽한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백현우 씨,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백현우는 홍해인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떠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백현우가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수사를 종료하실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지요. 백현우는 형사에게 살인범을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형사님, 저 시신이 편성욱이 아니란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제보하셔야 합니다. 형사는 멋쩍은 듯 대답했습니다. 경찰에서 시신 확인도 제대로 안 했단 사실을 어떻게 언론에 뿌립니까? 지금 경찰서에 있는 기자들한테 들킬까봐 그 기자들 입막음 하는 것도 바쁜데요. 백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성욱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를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또 다른 범죄자를 보낼 것을 걱정해서 저 시신을 상당히 훼손하고 부패시켜 본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쯤 저 죽은 시체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살인교사범이 알게 된다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단 것을 깨닫게 되고 도움을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살인교사범의 적인 저에게 연락이 오겠죠. 형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백현우 씨는 살인교사범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백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살인교사범과 편성욱이 연락할 때 사용한 핸드폰도 확보가 되었을 겁니다. 며칠 전 김비서는 TV 뉴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토지 중개업자 편모 씨 살인범이 퀸즈백화점의 법무팀장인 백현우라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뉴스를 보고는 들고 있던 커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탕비실에 홀로 들어간 김비서는 며칠 전 은성이 자기를 은밀히 불러서 백현우의 컵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걸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갖다 준 컵 때문에 백현우가 살인범으로 몰린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백현우는 항상 김비서를 친구처럼 대하며 각종 경조사에 넉넉히 부주도 하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줬으니까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의 마지막 학기 대학 등록금까지 챙겨줬으니 김비서에게는 백현우 같은 은인이 또 없었습니다. 김비서는 죄책감 때문에 사표를 쓰려고 했습니다. 은성은 김비서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비서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잠적해버리면 우리 이사님 저렇게 평생 감옥에 갇혀 계실 텐데 나라도 회사에 남아서 이사님 도울 일 없나? 하나라도 더 찾아봐야겠다. 김비서는 독일에 가서 비워져 있는 은성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서 은성이 평소에 토지중개업자 편성욱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갖다 줄지 아니면 백현우나 김양기에게 증거를 갖다 줄지 고민하던 김비서는 그 핸드폰을 김양기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백현우가 경찰서에서 풀려나오고 시체가 편성욱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오자 외딴 시골에 숨어있던 편성욱은 이제 또 은성이 자기를 찾아내어 죽이려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팔이 죽이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은성에게 평생 쫓겨다닐 생각에 편성욱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편성욱은 어차피 죽어버릴 거라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머리가 나쁜 자신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편성욱은 불현듯 백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백현우를 납치해 자살로 위장하려고 할 때 백현우는 논리적인 말로 자신을 설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백현우처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진퇴양난에 빠진 자신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성욱은 공중전화기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백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현우는 편성욱에게 논리정연하게 말했습니다. 편성욱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살인교사범은 또 편성욱 씨를 죽이려 들 겁니다. 그러느니 지금 자수를 하세요. 죽는 것보다는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당방위로 살인을 했다는 게 참작이 되면 형도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당방위 입증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성욱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백현우는 믿을 만한 사람 같았습니다. 편성욱은 경찰에 출두해서 자수를 했고 그동안 은성이 자기에게 시킨 모든 일들을 경찰들에게 자백했습니다. 형사는 은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은성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